네, 안녕하세요. 더브 공인중개사입니다. 며칠 전에 정부 규제 발표 후에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 연락 그리고 뭐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여러 가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토지 투자 시장에서 좋은 땅을 안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당장 시행된다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 여러분들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얼마 전에 발표한 그 발표문부터 그 발표 자료를 여러분들도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담당자, 공무원분하고도 여러분들도 통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요. 그 담당자분이 하시는 말씀도 지금은 정부에서 이렇게 투기 방지를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발표를 한 겁니다. 발표. 이게 실제적으로 시행이 되려면요. 국회 논의를 거쳐서 국회 통과가 돼야 된다고 지금 하는 부분이에요. 상식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 시행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지금 2021년 지금 4월인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아직은 이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가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시점이 지금은 아닙니다. 이 부분 명백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금적인 부분과 그리고 농지에 대한 제한입니다. 농지에 대한 제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1년 보유, 2년 보유했을 때, 1년 보유했을 때 팔았다 70% 세금 가져간다라는 거고요. 2년 보유했을 때는 60% 세금을 가져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년, 2년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투기냐 투자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누는 기준을 보니까 이 보유 기간, 보유 시간, 보유 기간이죠. 보유 기간과 그리고 또 하나는 해당 토지가 지목에 맞게끔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는 이거를 좀 더 쉽게 말하면 사업용 토지냐 비사업용 토지냐,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의 현실성,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보유 기간과 지목의 현실성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부분에서 이제 얼마 전에 TV 나오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2년 동안 보유를 하고 플러스 하루만 더 보유를 했을 때는 일반 세율 구간으로 들어간다. 일반 세율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세금에 대한 규제 강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게 말이 조금 여러분들 일반 토지를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정부 규제가 아무 소용이 없겠네, 계속해서 투기적 수요가 많아지겠네 라고 오인을 할 수 있는 멘트더라고요. 지금 세법상 보유 기간 그리고 플러스 세율 구간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이런 내용을 좀 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지금 현재 세법상 상식적인 부분을 잘못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투기 수요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년, 2년 후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요. 그게 아니고요.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되면은요, 세율은 이거를 기본 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 세율 구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과세 표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를 양도 차액 다필요경비 계산하고 계산했을 때 나오는 양도소득 금액을 지금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이 이제 양도 차액이 1200만원 이하면 6%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누진공제는 없는 거고요. 누진공제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양도 차액에서 이만큼을 빼고 세금을 내도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600만원, 양도차익이 4,600만원이면 15%가 되는 거고요. 108만원이 누진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8,800만원일 경우에는 24%, 522만원 누진공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1억 5천이면 35%, 1,490만원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7천만 원이면 얼마일까요? 4,600만 원보다는 많고 8,800만 원보다는 적죠. 즉 8,8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5%, 24%, 35% 이 세 가지만 외워두시면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 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3억 이상인 분들은 38%가 되는 거고요. 양도 차익이. 그리고 5억 이상이신 분들은 40%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2년 보유해서 하루만 더 보유를 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떤 계속 투기가 진행이 되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죠. 그냥 단순하게 기본 세율 구간으로 원래 세법에 맞게끔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착각, 오해를 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토지도 마찬가지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용 토지든 비사업용 토지든 마찬가지예요. 3년부터 15년까지 보유를 했을 때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를 공제해 주냐면 3년 이상을 보유했을 때는 6%, 그리고 15년을 보유했을 때는 최대 3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어디에만 해당이 된다? 예, 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비사업용, 비자가 들어가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해당을 아예 배제를 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발표입니다. 이게 골자고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에는 네, 중과세 10%를 더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땅을 가지신 지주분들은 네, 이제 골머리를 썩는 겁니다. 지금 당장 팔아야 되나, 어떻게 계속 더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부가 지금 농지 제한을 발표한 부분, 네,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기냐 투자냐를 나누는 기준으로서 보유 기간과 그리고 지목의 네, 적합성, 현실성 이 부분을 두 가지 기준으로 지금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지목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토지의 지목에 맞게끔 사용하면 그거는 사업용 토지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토지의 지목에 맞지 않는 현 사용이면 비사업용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지목은 토지에 있어서 총 28개로 이루어집니다. 전, 답, 임야가 여러분들이 거의 만나게 되는 원형지의 토지의 지목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형지 토지에. 그러면은 전 답을 여러분들이 매입을 해서, 전 답이 농지지 않습니까? 전 답을 농사를 지으면 돼요. 그러면 사업용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 답을 농지층을 발급을 받아서 전 답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매입을 할 때 농지층까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까지 발급을 받아서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그럼 이거는 비사업용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농지에 있어서는 지금 땅을 가지신 분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사업용으로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이 규제가 적용이 되기 이전에, 그리고 중과세 10%를 더 두들겨 맞기 이전에 이거를 사업용으로 여러분들은 사업용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업용으로. 그래서 옛날부터 네,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목 변경, 많이 들어보셨죠? 지목 변경. 전탑 임야를 지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대지, 그리고 네, 창고, 뭐 공장 부지 이런 것들로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지목 변경이에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지목 변경이나 뭐 개발 행위나 비슷한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내돈내산, 요즘 유행하는 내돈내산, 요즘 유행하는 단어죠. 여러분들이 직접 네, 자금 들이고 돈 들이고 노동력 들여서 시간 들여서 여러분들이 지목을 바꿔서 개발 행위를 완료를 해서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유 기간까지 사용을 한 그 기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업용 토지로서 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분들은 지금쯤 고민을 하세요. 그럼 이제 땅을 지금 투자하시려는 분들, 땅을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네,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안내를 받는 게
전답이면이나 뭐 대지와 같은 뭐 그런 창고 이런 것들도 많이 안내를 소개를 받으실 텐데요. 이 부분을 내가 농지로서 사업용으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농사를 짓는 걸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땅 살 돈 플러스 여유 자금을 개발행위 할 자금까지 여러분들은 추가로 갖고 있어서 이거를 뭐 1년 후에 2년 후에 여러분들이 개발행위까지 할 것인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 얼마 전에 상담을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직장에 계셔가지고 상담은 짧게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느낀 건 뭐냐면, 그분이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할 때는 저는 이제 불인입니다 이러면서 땅에 대해서 잘 몰라요, 토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한테 카톡도 보내고 뭐 문자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땅이 나와서, 당신의 땅이 나와서 그분한테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 주세요 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단순히 공인중개사면 그분이 자금도 있고 이 땅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냥 뭐 계약하고 하면은 저 복비에 벌고 그러면 뭐 끝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분께 단순히 뭐 땅만 계약서만 써드리고 중개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분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제가 지금 안내해드리는 이 땅이 지금 농지다. 전이거든요. 전이었어요. 전인데 이분이 저 지방에 사세요. 지방에 사시면서 지금 여기를 이제 매입을 하시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농사를 지으실 건가요? 아니면은 개발행위를 하실 건가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답답한 말씀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답답한 대답을. 저는 농사도 안 지을 거고요. 그리고 뭐 집을 짓거나 이런 뭐 개발행위도 지금 안 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토지 투자를 하신다는 분이 원형진 전을 알아보시면서 하시는 대답이 농사도 안 짓고 개발행위도 안 하겠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정부가 걸러내겠다라고 하는 이 투기 세력에 네 접니다라고 뭐 손을 이렇게 들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좀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짧은 통화를 통해서도 지금 농지인데 대체 어떻게 하신다라는 부분이죠? 라고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할 때 그분이 좀 많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해는 합니다. 초보분이라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농지는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개발행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용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농사를 계속 짓거나 아니면 어떤 개발행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전답을 매입하실 자금 플러스 여유 자금까지, 개발행위까지 할 수 있는 자금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